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주식시장이 많은 조정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9월 조정장을 리뷰하고 지금 조정장에서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될지 축소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팬데믹 위기 3월 이후에 제대로 된 첫 조정장을 맞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구독자분들을 위한 최근 시황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전술적, 동적 자산 배분에 기초해서 이번 조정장에서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를 하지 않는 투자 방식에는 맞지 않는 내용일 수 있고요. 개인적인 자산 배분 투자 방법에 간단한 소개를 하는 영상이니까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데 전술적 자산 배분은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도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비중을 전술적으로 조정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페드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전술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어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은 어떤 흐름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주식과 채권의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하거든요. 코스털런이 달걀 모형을 이용해서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그리고 대체자산인 금의 비중을 조정을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올해 초부터인데 1월달부터 거의 매월 투자일지를 올렸어요. 미국 배당 투자일지라는 투자일지를 올렸었는데 그 미국 배당 투자일지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계속 적었던 거를 옮겨 적어봤고 그리고 올해 수익률을 따로 기록을 해봤는데 제 미국 배당 투자일지는 저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장기투자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일지고요. 장기투자 포트폴리오는 미국 배당 ETF 더하기 국내 ETF 더하기 KRX 금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수익률을 같이 적어봤어요. 그래서 2월달 같은 경우 제 장기투자 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이 42대 58이었고 올해 수익률은 8.6%였다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월, 3월, 4월 다 옮겨서 적어봤고 4월달부터 제로금리가 시작해서 9월달까지는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따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럼 이제 달걀 모형을 보면서 간단히 리뷰를 해볼게요. 이 모델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모델이 이해가 된 상황에서 지금 9월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될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고요. 코스털런의 달걀 모형은 시계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가고요. 세로축의 기준금리를 얘기하고 2019년 초 정도가 요 금리 고점 정도예요. 그래서 2019년 내내 금리를 조금씩 내리고 있다가 2020년 2월에는 금리를 많이 내린 상황이었고 그때 저는 위험자산이 42% 안전자산을 58% 가지고 있었고요. 이거는 올해 수익률이에요. 장기투자 포트폴리오의 올해 수익률은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8.6%의 수익이 나고 있었어요. 코로나 위기가 터지기 전이죠. 근데 코로나 위기가 터졌고 2월달부터 3월달까지 완전히 급격하게 제로금리로 갔었고요. 3월달에는 연준의 B컷 인하에서 제로금리 사이에 있는데 이때 위험자산을 1%만 제가 늘렸더라고요. 위험자산 1% 늘려서 43%, 안전자산은 57%를 가지고 있었고 이때가 제가 자산 배분 투자를 한지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찍은 날이에요. 3월 달에 가장 폭락했던 시기에 나스닥이 30% 하락했을 때 그리고 이때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넘게 났던 시절인데 저는 마이너스 1.2%로 잘 막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저 수익률을 찍고 4월달부터 쭉 V자 반등 구간에 있죠. 4월달에는 금리 저점 제로금리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포워드 가이던스 기준으로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하겠다고 했죠. 코스털런의 달걀로 보면 지금 2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급격하게 금리 저점을 내려갔지만 금리 저점에서 경기회복으로 출발하는 시기는 아무렇게나 빨리 할 수 있지 않고요. 전혀 연준에서 생각하는 기준은 거의 2023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거의 2, 3년 남았죠. 앞으로 2년 정도 동안은 계속 금리 저점이고 계속 같은 포지션에 있을 거고 여기서 변동성 장세로 주식과 채권이 서로 올랐다 떨어졌다 박스권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박스권이 주식이 뭐 정체되거나 그렇다기보다 저는 완만한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3월달에는 마이너스 1.25%였는데 4월달에 제로금리 되고 나서 위험자산 또 계속 늘리죠. 45%로 2%씩 늘렸고 이때는 수익률이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 9.7%로 2월달보다 더 수익률이 늘어났죠. 그리고 5월달에는 위험자산은 1% 늘려서 이때 위험자산을 늘렸을 때 기준은 월별로 반등이
많았던 달에는 1% 정도씩 늘렸고요. 반등이 적거나 하락한 달에는 2% 이상씩 올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46% 플러스 10.8%의 수익이 났었고, 6월 달에는 48% 플러스 10.9%, 7월 달에는 49% 플러스 13%까지 났다가 이게 8월 중순 기록일 건데요. 이 이후로부터 이제 떨어졌죠. 8월 달에는 51%로 위험자산 늘렸고, 드디어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2%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수익률이 올해 수익률인데 18%를 기록했어요. 이때 금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익률 18% 정점으로 찍고 이때 이후로 쭉 하락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9월 말 기준으로 적은 건데, 이번 달 리밸런싱에서는 2% 늘려서 이제는 위험자산이 53%예요. 그리고 올해 수익률은 12%로 전달 대비 뭐 한 5%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 3월과 비교라고 제가 썼는데 2월 달에 8.6%의 수익에서 3월 달에 마이너스 1.2%니까 거의 10% 정도가 하락했죠. 근데 8월에서 9월이 지금 현재 18%에서 12%니까 뭐 5% 정도 하락했네요. 하락한 양은 작지만 2월, 3월, 4월에 어떤 위기와 반등이 반복해서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과 양상은 좀 다를 것 같고요. 좀 더 천천히 하락하고 조금 하락하고 좀 더 천천히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정과 반등이 반복적으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번 조정에서는 2월 조정보다는 하락폭이 좀 적었었죠. 지금 제 포트를 설명해 드린 이유는, 제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조정하는 거는 이렇게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조정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2월, 3월서부터 9월까지 납득할 만한 수익률과 위험 관리를 보였죠. 특히 3월 달에도 이렇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적었고, 9월 달에도 고점 대비 나스닥은 10%가 떨어졌던 구간에도 저는 뭐 5% 정도 하락한 거니까 훨씬 더 손해가 적었죠. 만약에 반등을 하면 전고점이 18%를 넘어서 아마 수익이 증가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험자산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할 시마다 훨씬 더 빠르게 수익이 날 것 같고요. 근데 바로 반등한다는 개념보다 지금 저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하잖아요. 타이밍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 걸 크게 매매의 기준으로 삼진 않고 수익률이 좀 더 나오기 위해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정하는 정도인데, 만약에 2월 달에 있던 이 42%의 위험자산 비중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반등할 때나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에 조금 더 맞추고 있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되게 차분하게 이번 조정장을 맞고 있고요. 이번 조정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정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락보다는 조정이라 생각을 했고, 가격 조정으로는 10에서 20% 정도 조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고점 대비 10% 하락해서 현재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여기서 다시 쭉 반등을 할지 아니면 좀 더 하락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예상으로는 거의 절반 이상 하락을 마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9월 조정장과 앞으로의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면 3월 이후에 제대로 된 첫 조정장이고, 고점 대비 가격 조정이 10에서 20%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8월 달부터 생각을 했고요. 자산 강군의 어떤 흐름 있잖아요.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지거나 주식이 떨어지는데 TLT가 생각보다 반등을 못한다든지, 자산 강군의 좀 흐름의 이상이 8월 말부터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했지만 조정이 올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자산 배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켓 타이밍 매매를 하진 않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가격 조정은 10에서 20%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 조정장에서 위험자산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10%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느낌이긴 한데 10% 정도는 더 하락해도 크게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반등하는 게 아니고 10월이나 11월에도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최대 하락폭은 20% 이상은 현재로서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3월 코로나 하락장의 축소판이자 변경된 모습일 거라 생각을 해요. 3월 하락장은 복귀해 보시면 빠르고 깊숙하게 하락했죠. 그 다음에 빠르게 V자 반등이 일어났지만 9월 조정장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조정장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느리고 얕게 하락한 다음에 일종의 조정이죠. 10에서 2% 정도 천천히 빠지고 다시 천천히 반등하면서 앞으로 1, 2년간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에 의하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지속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AIT 도입으로 인해서 유동성 축소도 급격하게 할 생각이 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1, 2년간은 특히 뭐 1년은 안심할 수 있고 뭐 2, 3년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시장에. 근데 그게 지금처럼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천천히 서서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하락시 저점 매수를 하면 아마도 수익이 좀 날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마켓 타이밍 매매를 한다기보다 시장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 동적 자산 배분 로직에서도 앞으로 금리 인상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위험 자산을 55에서 60% 정도는 맞춘 상태에서 금리 인상기를 맞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상을 최초로 하게 되면 긴축 발작으로 초반에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진정한 상승장이 이어질 건데요. 어쨌든 위험 자산은 앞으로 계속해서 높여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 사이클과 연준의 기준금리와 위치와 방향을 참고해서 결정하고 있어요. 나스닥 100 차트를 실제로 보면서 이번 조정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스닥 100 주봉 기준인데, 예전에 3월 코로나 위기 때 떨어진 이후에 거의 한 번도 쉬지 않고 3월 말에서 8월 말까지 V자 반등을 하고 고점을 찍었고요. 고점 대비 현재 10% 정도 하락한 상황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하지만 관심 종목의 시세를 체크를 하는데, 관심 종목의 시세를 체크하다 보면 자산 강군의 상관관계가 틀어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2월 달에도 그랬었고 8월 중순서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실제로 계좌 수익률도 그럼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있을 것 같다 하고 블로그에도 몇 번 올린 적이 있는데, 예상대로 조정이 일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조정 일어나기 전에 건전한 조정 10%에서 심할 경우 20%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10%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기간 조정이 좀 더 일어나고 좀 더 깊숙한 조정이 일어나면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한 10,000포인트 근처까지 하락 시도는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고요. 월봉 기준으로도 코로나 위기 이후에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연속된 5개월 상승을 보이고, 9월 달에 처음으로 음봉이 뜨면서 건전한 조정하고 있고, 월봉 기준으로 봐도 5월선을 터치한다는 거,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고점 대비 10%. 근데 20월선을 터치하기에는 너무 멀어서 10,000포인트 정도까지 정말 크게 하락하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낮은 편이에요. 저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하기 전에 차트를 보면서 추세 매매도 해본 적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데 익숙한 편이에요. 자산 배분 투자할 때 차트를 보고 투자하진 않지만 그냥 지금의 흐름 정도를 체크하는 정도로 참고하고 있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주식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상승하는 것만 보다가 처음 고점 대비 10% 조정이면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이런 조정에도 많이 놀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정리도 해드릴 겸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면서 분석도 해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전혀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자산 배분 투자자 입장에서 9월 조정장을 정리하고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 시황에 상관없이 마켓 타이밍을 하지 않으면서 투자하는 게 맞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동적 자산 배분을 하니까 그 기준이 연준의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또 연준의 기준금리가 바뀔수록 시장의 환경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환경이 바뀌는 것도 저는 생각하면서 비중 조정을 해요. 자산 배분할 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하는 자산 배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간단한 시황 소개도 앞으로 종종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